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김지민입니다. 오늘 저의 신간 타르트의 맛을 가지고 타르트의 맛에 대한 제작 과정,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해요. 그럼 시작할게요. 예. 제목은 타르트의 맛으로 만나는 감각의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일단 이제 그림책의 장르의 매력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눌 것은요, 그림책이라는 이 장르가 가진 매력, 그리고 그림책 장르의 미학, 간단히 살펴보고요. 제가 이제 추구하는 그림책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저희 신간 타르트의 맛에 대해서 그 제작하게 된 과정, 타르트의 맛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는지, 그리고 그 맛이라는 추상적 감각의 구체적인 시각화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림책이라는 것과 영화라는 장르와 이제 한번 비교해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어떤 장르를 얘기할 때 어떤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장르의 매력이 아주 분명하게 어떤 것과 다른 장르와 비교하면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도 그림책과 같이 다른 예술 장르와 다르게 이제 그 역사가 짧아요. 그래서 그 비교 발달 과정을 이제 같이 비교해서 보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그 영화 감독 마틴 스콜세지 아시죠? 그분이 마블 영화는 시네마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할리우드에서 논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 그래서 그 시네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블이 왜 영화가 아니야?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영화라는 게 도대체 뭐야? 마블 영화가 아이언맨이 영화가 아니라면 도대체 영화는 뭐야?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장르라는 거는 이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시네마라고도 부르고 필름이라고도 부르고 무비라고도 부르는데요. 각자의 이제 뜻이 가진 뉘앙스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마틴 스콜세지가 뉴욕타임즈인가 거기에 이제 기관 기사를 보면 마틴 스콜세지가 말하는 시네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영화와 그 영화를 보는 극장, 관계, 또 영화 산업의 관계, 또 좀 더 예술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블 영화는 뭐 그냥 놀이동산 같은 거다,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거대 자본에 의해서 이제 상업적으로 찍어내는 영화라고 해서 비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만큼 누가 뭐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이제 장르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은 뭐 그림책이라는 장르를 두고도 다 각자의 어떤 취향이나 저기가 있지만 그래도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그림책이 가지는 어떤 기준적인 그 매력 같은 거 있잖아요. 장르의 매력.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극영화가 실제를 시각과 청각 이미지의 창작적 구성을 통해 영상으로 재현하는 예술 행위라고 한다면 그 예술 행위 안에 뭐 미장센, 몽타주, 또 씬이나 컷을 이제 하고 하위 개념으로 음악 세트, 의상, 소품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림책은 스토리를 시각 이미지의 창작적 구성을 통해 책의 물리적 형태로 재현하는 예술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하위 개념으로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 타이포 디자인, 뭐 책의 형태, 물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 더해져서 뭐 시각화의 재료, 종이, 인쇄, 편집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림책이 이 장르적 미학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
그 모리스 샌닥이 그 코끼리왕 바바라는 그림책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마치 화려한 시처럼 일반적으로 적은 말들과 많은 그림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그림책이라 불리는 것들은 매우 어렵고 정교하게 아름다우며 가장 쉽게 잘 접히는 형식으로 이전에는 거의 본 적이 없는, 하지만 장 드 브루노프는 이런 형식의 마스터이다. 1931년과 1937년에 걸쳐 그는 일러스트레이티드 북의 얼굴을 영원히 바꾸어 버린 이런 형식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리스 샌닥은 이게 뭐 1970년대나 60년대, 70년대 활동했던 작가잖아요. 그 작가가 그때 당시도 벌써 이제 이 그림책 장르의 미학을 핵심적으로 집어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글과 뭐 글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글과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션과 어떤 형식의 이게 유기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그림책이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 장르의 매력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끼리왕 바바가 그 형식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티드 북은 그림책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짜 아까 그 마블 영화는 시네마가 아니다라고 스콜세지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 그렇다면 일러스트레이티드 북은 그림책이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그림책이라는 장르가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꽉 짜여진 형태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다 아니다가 성과 악을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티드 북이 나쁘다, 뭐 그림책이 좋다라는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림책이라는 형식의 완성은 이 모든 요소의 유기적인 상호작용, 글이나 디자인, 타이포, 여러 가지 것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미학을 가지고 그림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으로 만든 타르트의 맛이 어떤지 저희 신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 타르트의 맛은 이 감각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특히 공감각이라는 것을 소재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오감 중에 한 영역의 감각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이 다른 영역의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일컫는다고 말하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색을 봤을 때 음악이 들린다든지, 반대로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색을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공감각을 지닌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떤 숫자를 보면 어떤 특정 색깔이 떠오른다든지 이런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감각을 소재로 하고 있거든요. 칸딘스키가 유명하죠. 이 공감각을 지녔던 예술가로서.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음악을 들으면 특정 색깔이나 이런 게 떠올라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이 타르트의 맛이 이제 이 공감각을 느끼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공감각으로 맛을 형태로 느끼는 한 이제 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과 그 요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도출해 내는지에 대한 과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 스토리를 만드는데 영감을 받았던 책이거든요. The Man Who Tasted Shapes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어떤 공감각을, 맛을 이렇게
어떤 손바닥의 형태로 느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리서치북이었어요. 신경학적 연구서였거든요. 이제 이 책을 제가 보고 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여기 오신 분이나 여기 오신 제 친구분이 작가 지망생이에요. 그런데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만들 때 아이디어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만들었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이 타르트의 맛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제가 영국 유학 석사 시절 때 제가 3권의 책을 만들었어요. 3학기였거든요. 이 타르트의 맛이 첫 번째 학기 때 만들었던 거고요. 여기 이게 조미수 씨는 7시간, 이 책이 2번째 학기 때 만들었던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하이드와 나가 마지막 학기 때 만들었던 책이에요. 이 책이 지금 커버가 좀 다르죠? 이 책은 다시 리커버돼서 6월에 다시 나옵니다. 하여간 이 세 가지 책을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것들을 지금 그때 만들었던 것을 다시 다듬어서 나온 것이 이 타르트의 맛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학기 때 어떤 그 수업에서 비주얼 리터러시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디자인과에서 많이 하는 수업이기도 한데, 원이나 삼각형, 사각형 그 셋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원에서 한 포인트에서 이제 시작해 나가는 거. 원이라는 서클이라는 어떤 그 도형을 가지고 생각을 이제 펼쳐 나가서 아이디어를 얻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러 가지 원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이제 모았어요. 막 리서치를 했어요. 뭐 자연의 이미지에서 둥근 것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천체 이미지, 솔라 시스템, 뭐 우주, 뭐 온갖 것들을 이제 다 모으는 거예요. 계속해서 태양과 달의 이미지, 이제 뭐 각종 채소나 과일의 채소의 유기적 이미지들, 자연의 수학적 이미지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맨 처음에는 원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서치해 나가면서 시작했거든요. 동물 무늬, 뭐 표범의 패턴, 뭐 심지어 뭐 방정식까지 하고, 이제 뭐 문화적, 사회적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런 배지, 원탁이 주는 뭐 의미랄까, 뭐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어떤 꼭 배지는 이제 동그란 것들이 또 많거든요. 패치나 학교 문양, 뭐 이런 여러 이렇게 단체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심리적 이미지들, 이런 이렇게 어지럼증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건 이 버티고가 히치콕 영화인가? 히치콕 영화일 거예요. 그리고 이 유명한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사울 바스가 디자인했는데요.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이 이미지들을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빛의 이미지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뭐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미지들이 거의 제가 이 타르트의 맛에 거의 다 쓰였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제가 이걸 다시 타르트의 맛 이런 북토크 준비하면서 다시 제가 학교 때 했던 것들, 이게 학교 때 이제 저장했던 것들, 리포트로 썼던 것들을 정리해서 제가 다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모든 것이 또 다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잊고 있어요. 이 작업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잊고 있었는데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이제 뭐 소리의 이미지 해서 이제 뭐 이런 동심원, 이제 레인드랍스의 동심원이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리의 이미지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여러 가지 뭐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라든가 뭐 바쇼의 그 하이쿠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떠오르다가 이 시네세시아 그 공감각이라는 요소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감각을 제일 많이 들을 때가 언제였나요?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시를 배우면서였을 거예요, 아마. 뜨거운 뭐 얼음, 뭐 반어법이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감각적인 그런 저기를 시험도 많이 보고 그러죠. 그 공감각에 대한 리서치를 좀 하게 되다가 이 책을 The Man Who Tasted Shape이라는 이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의 뇌에서 이제 감각을 관장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집이라고 한다면 모두 이렇게 칸막이가 원래는 쳐 있대요. 시각을 관장하는 부분, 청각, 맛, 칸막이가 다 쳐져 있는데 이 공감각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칸막이가 좀 허물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감각이 왔다 갔다 교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리서치하면서 이제 이 타르트의 맛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시각화 실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 이제 그림책으로 어떻게 보면 시각 예술이잖아요. 그림책은. 그러니까 맛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맛을 느끼지 실제는 있지만 시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을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줄 것인가 하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저런 리서치를 하면서 같이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공간과 형태랄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실이나 여러 가지 재료도 써보고요. 이런 것들. 어떤 뭐 효과적인 재료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써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때 자료로 찾았던 게 이 화이트 스퀘어 온 화이트라고 말레비치 그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테이트에서 이 사람 그림을 보고 우연히 이제 자료 사진으로 넣어놨는데 이게 또 다음에 또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오가닉 폼 이런 것들 막 종이로 구겨서 하고, 그때는 이 실험을 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 타르트의 맛의 이야기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뭐 이렇게 왜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이제 보일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해보다가 근데 이것이 이 타르트의 맛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쓰였어요. 이거 뭐 그림자를 이용한 오브젝트들 이런 실험들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팝업으로 만들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이 학기 말에 이제 과제를 내야 되는데 너무 짧은 거예요. 기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이 팝업이라는 게 간단한 것도 그 엔지니어링 하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그때 당시 이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것이 이 스캐니메이션 북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커버를 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고 이게 얘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타르트를 선물 받고 한 입을 이제 공감각을 느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입을 먹자마자 누가 뺨을 후려치는 이런 느낌이 나는 약간 이거는 이 이야기는 사실 약간 다크한 버전의 타르트의 맛이었는데요. 이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팝업보다는 그래도 조금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얘기 스타일만 약간 바꾸고 제가
원래 만들고 싶었던 팝업으로 해서 나온 것이 현재의 타르트의 맛이에요. 이 타르트의 맛이라는 책의 이제 관건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추상적 감각. 우리가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잖아요. 이런 감각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구체적인 이제 시각화의 과정. 그리고 이 제가 얘기하는 이제 책의 이야기가 그 내러티브 자체가 이제 형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정말 이 책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 때 이제 이 러시안 아방가르드 이 스타일의 이제 아티스트들을 많이 그 레퍼런스로 잡아서 했어요. 이 말레비치 아까 화이트 스퀘어 화이트라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이 그 원래는 이제 이 블랙 스퀘어가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그래서 추상 미술의 아버지기도 하고요. 현대 그래픽 디자인, 이제 출판 디자인, 모든 그래픽 디자인은 이 사람 자장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그 팔로워들이 리시츠키나 로드첸코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소비에트 그 유니온 거기에 뭐 예술가들이자 그래픽 디자인의 어떻게 보면 선구자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의 전통을 가장 잘 받은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진짜 이 아주 감명하고 굉장히 선정적인 그리고 그렇게 이미지를 아주 강렬하게 전달하는 이 그래픽 디자인을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소비에트 이제 그 공산주의의 자기네들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 내보이기 위해서 발전한 건데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가서 그 커머셜 광고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썼죠. 그 커머셜에 2018년도에 그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갔는데 우연히 이 사람들의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되게 크게 이 전시를. 그래서 다다 루소라 그래서 러시안 다다이즘이라고 그 스페인 말로 러시아가 루소인가 봐요. 그리고 이때 이 전시를 굉장히 이때 엄청 많은 그래픽 디자이너나 그 시초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실제 작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작품들이 10년대? 막 이런 때 작품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걸 포토샵으로 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자세히 보니까 다 연필, 다 이렇게 물감으로 다 그렸더라고요. 그런데도 굉장히 선명하고 실제로 보시면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러시안 다다이즘의 이런 색감이나 감명한 그래픽 스타일이 이 타르트의 맛에 어울리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컬러 팔레트를 이쪽 이렇게 붉은색, 검정, 노랑, 오렌지, 회색 딱 이렇게 5가지만 썼거든요. 이 타르트의 맛에서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여기 이제 타르트의 맛의 한 장면이에요. 여기 이제 팝업이 들어갑니다. 노란색으로. 그래서 이거는 5도 석판화 인쇄예요. 검정, 회색, 빨강, 오렌지, 노랑 이렇게 5가지요. 그리고 이제 미디엄은 석판화를 썼어요. 그리고 이게 대리석 돌판이거든요. 돌판에 그려서 정말